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는데도 말이죠. 일을 해야 하는지, 잠을 자야 하는지, 아니면 밖에 나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여기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한 건 당신이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미루는 것과 게으른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게으름은 그냥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고, 미루기는 하고 싶은데 내일 하겠다고, 이 영상 보고 나서 하겠다고 스스로를 속이는 겁니다. 교육적인 영상이니까 괜찮다고 합리화하면서요. 자, 이 끝없는 악순환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미룩이라는 전쟁에는 두 명의 선수가 있습니다. 전두엽 피질과 변연계, 쉽게 말하면 이성과 감정이죠. 변연계는 동물이 생긴 이래로 거의 항상 존재해왔던 녀석인데, 생각하는 뇌 부분은 비교적 최근에 생긴 거라 힘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게 가장 이득이고 단점도 거의 없다는 걸 이성적으로는 알면서도 변연계는 260kg짜리 괴물이라 소파로 몸을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변연계는 당신에게 좋은 일을 그렇게 반대하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 녀석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뇌는 장기적인 위협을 처리하도록 진화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후에 과제 제출 기한이 있다는 걸 보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생각하는 부분은 하루에 1시간씩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지만 감정적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거 망하면 수업을 망하고 학교를 망하고 졸업 못하고 취업 못하고 굶어 죽는다고요. 감정뇌는 이걸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나쁜 일로 인식합니다. 그 원인이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래서 그 나쁜 것을 피하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하는 부분이 아무리 다 괜찮다고 신호를 보내봐도 거의 소용이 없습니다. 260kg짜리 괴물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사실 전두엽 피질은 너무 겁을 먹은 나머지 합류해서 미루기를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일이 너무 벅차거나 정말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혹은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하면 변명할 거리가 없어진다는 두려움도 있죠. 미루기 때문에 망했다고 핑계를 댈 수가 없고, 실패가 온전히 당신의 근본적인 무능함 때문이라는 게 드러나 버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마인크래프트 파쿠르 영상이 더 재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미루기는 항상 자기 조절 실패의 한 형태이고, 지금 당장의 기분을 회복하는 게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는 거거든요. 문제는 뇌가 미래의 기분을 예측하는데 정말 형편없다는 겁니다. 일을 미루면 뇌는 그 일을 다시 해야 할 때도 지금과 똑같은 기분일 거라고 추측하는데, 잠깐만요. 뇌가 미루는 이유는 기분이 나빠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과제를 미루기로 결정하는 순간 기분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뇌는 미래의 그 일을 다시 할 때도 바로 이 좋은 기분을 느낄 거라고 착각합니다. 이 전체 과정은 6단어로 요약됩니다. 나중엔 하고 싶을 거야. 현실은 아마도 아닐 겁니다. 이 인지적 결함을 고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시간 여행인데, 농담이 아니라 그냥 창의적이지 못한 이름일 뿐입니다. 미래에 그 일과 마주했을 때 실제로 어떤 기분일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때도 지금만큼 끔찍하다는 걸 깨닫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뇌를 속여서 이미 일을 끝냈다는 착각을 불러올 위험이 있어서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별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엄청 멍청한 건데, 실제 이름은 아니고 제가 바꾼 겁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영어학교에서 거절당한 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방법에서는 말 그대로 당신의 예측이 틀렸다고 가정하는 건데, 거의 항상 틀리니까 훨씬 더 믿을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도 힘들고 나중도 힘들다는 걸 알게 돼서 슬퍼지죠. 제 첫 본능은 당신을 내려다보는 건데, 제가 이 영상을 저 자신을 위해 만들고 있는 게 아닌 것처럼 말이에요. 대신 연구가 보여준 최고의 조언을 드리겠습니다. 원숭이 뇌가 너무 강할 수는 있지만 이게 권투 시합이라고는 안 했잖아요. 동물적인 뇌와 생각하는 뇌의 차이점 뭘까요? 바로 도구입니다. 우선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미루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데, 이건 피할 수가 없고 의지력만으로 버티려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연구를 보면 배고픈 사람들을 쿠키가 있는 방에 혼자 넣어뒀을 때 쿠키를 먹어도 되는 사람들이
먹으면 안 되는 사람들보다 의지력이 필요한 작업을 더 오래 수행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연구에 항상 쿠키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의지력이 최소한 믿을 수 없다는 명확한 지표인 건 알겠어요. 10시에서 12시까지는 의지력으로 미루기를 이겨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점심 먹고 나면 생산성이 급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쿠키를 못 먹게 한 참가자들에게 실행 의도를 사용하라고 했더니 배부른 동료들만큼 잘 수행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실행 의도가 정확히 뭘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을 컴퓨터처럼 대하는 겁니다. 만약 이거 짜증나, 싫어, 유튜브 볼 거야 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멍청하게 들린다는 거 압니다. 하지만 실행 의도는 계속해서 효과적이라는 게 증명됐거든요. 본질적으로 미리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을 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저울질하는 중간 단계를 제거하는 거죠. 이미 미리 결정했으니까요. 가치가 있다고요. 하지만 이건 아주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단순히 미루기 시작하면 미루지 말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제가 여기서 정확히 말하는 대로 하면 미루기가 줄어들 거라고 약속합니다. 다음에 미루려고 할 때 정확한 이유를 적어보세요. 당신에게 개인적인 이 정확한 생각이 새로운 만약 진술이 됩니다. 그러면 진술은 생산적이 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여야 해요. 숙제를 꺼내고 펜을 꺼내고 첫 번째 문제를 푸는 것처럼요. 다른 예시로 제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를 열고 포토샵을 열고 레이드 섀도우 레전드를 듀얼 모니터로 이런 건 아니고요. 농담이에요. 어쨌든 당신의 그러면 진술은 미리 적어둔 지나치게 구체적인 단계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는 건 미루기를 물리치는 첫 라운드일 뿐이에요. 일을 하다가 질문이 생겨서 구글을 켜고 2시간 뒤에는 스매시에서 가장 사기 캐릭터에 대한 위키피디아 글을 읽고 있을 수 있거든요. 좋은 소식은 여기서도 실행 의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구글을 열고 질문이 관련 없으면 구글을 닫는다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휴대폰 같은 것들은 좀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도구가 필요한데 바로 제거입니다. 가능한 한 많은 방해 요소를 없애세요. 휴대폰을 방해 금지 모드로 놓고 가방 제일 깊은 곳에 넣어두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불안감에 휩싸이지 마세요. 긴급 상황이 생기면 어쩌지 같은 생각 말이에요. 형님, 왜 당신이 필요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그들의 직업이에요. 마지막 도구는 도구가 아니라 그냥 좋은 조언입니다. 자신에게 너그럽게 대하세요. 정말로 미루기를 줄이고 싶다면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미루기를 용서하는 사람들이 생산성으로 자신을 회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다 키아누 리브스일 순 없잖아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